치카코 이시카와 사건, 도쿄의 비밀 무덤. 1978년 8월 14일 도쿄 아다치구에서 젊은 초등학교 음악교사 치카코 이시카와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왜 평범한 교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그녀의 실종은 북한의 납치 음모와 연관이 있었을까? 아니면 더 가까운 곳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치카코의 가족은 26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고 그녀의 운명은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2004년 한 남자가 경찰서로 걸어들어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그는 치카코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더 많은 질문을 낳았다. 왜 그는 26년 동안 침묵했을까? 왜 이제야 자수했을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질문, 어떻게 한 남자가 자신의 집 바닥 아래에 시체를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일본의 법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살인자가 처벌받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을까?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일본 사법 시스템의 허점과 피해자 가족의 끝없는 고통을 드러낸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겠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시간이 정말 모든 상처를 치유할까? 아니면 더 깊은 상처를 남길까? 1978년 8월 14일 도쿄 아다치구의 한 초등학교는 여름방학으로 조용했다. 치카코 이시카와 당시 20대는 홋카이도 오타루에서 도쿄로 이사온 열정적인 음악교사였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합창단을 이끌며 밝은 미소로 모두를 매료시켰다. 하지만 그날 오후 4시 30분경 그녀는 학교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이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치카코의 실종은 즉시 경찰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일본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북한 요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으로 긴장 상태였다. 치카코의 가족과 경찰은 그녀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단서가 없었고 수사는 점차 미궁에 빠졌다. 치카코의 오빠 켄은 매일 동생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졌다. 1978년 8월 14일 도쿄 아다치구의 한 초등학교는 여름방학으로 조용했다. 치카코 이시카와 당시 20대는 홋카이도 오타루에서 도쿄로 이사온 열정적인 음악교사였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합창단을 이끌며 밝은 미소로 모두를 매료시켰다. 하지만 그날 오후 4시 30분경 그녀는 학교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이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치카코의 실종은 즉시 경찰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일본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북한 요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으로 긴장 상태였다. 치카코의 가족과 경찰은 그녀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단서가 없었고 수사는 점차 미궁에 빠졌다. 치카코의 오빠 켄은 매일 동생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졌다. 26년 후 2004년 8월 22일 도쿄 아다치구의 한 경찰서에 68세의 와다 시냐가 나타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978년에 치카코 이시카와를 죽였습니다. 그녀의 시체는 제 집 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26년 전의 사건? 하지만 와다의 고백은 구체적이었다. 그는 치카코를 죽인 날의 상황과 시체를 숨긴 장소를 상세히 설명했다. 경찰은 즉시 와다가 지목한 아다치구의 오래된 집으로 출동했다. 그곳은 와다가 아내와 함께 살던 평범한 주택이었다. 2004년 당시 그 집은 이미 오래되어 낡아 있었고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철거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와다의 안내에 따라 집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약 1m 깊이에서 그들은 비닐 포대에 쌓인 뼈를 발견했다. 뼈 옆에는 치카코의 개인 소지품, 은행카드, 지갑, 화장품, 옷이 함께 묻혀 있었다. DNA 분석 결과 뼈는 치카코 이시카와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치카코의 시체는 26년 동안 그 집 바닥 아래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와다의 아내는 남편이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경찰은 집안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와다는 치카코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입을 막았고 결국 그녀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모호했다. 그는 고의로 살해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발견은 치카코의 가족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고통을 안겼다. 그들은 치카코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26년을 버텼지만 이제 그녀가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와다의 집은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였지만 그 바닥 아래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 장면은 듣는 이들에게 소름 끼치는 질문을 던진다. 치카코 이시카와의 실종 사건은 1978년 처음 보고되었을 때부터 수사관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당시 경찰은 치카코가 북한 요원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에 집중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에서는 수십 명의 시민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치카코의 실종은 이 패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단서가 없었고, 그녀의 행방은 26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았다. 2004년 와다 시냐의 자수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와다는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치카코와 같은 학교에서 일했다. 그의 자수는 단순히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었다. 아다치구에서 진행 중인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그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서 시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와다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자수한 것이었다. 경찰은 와다를 신문하며 사건의 세부 사항을 파헤쳤다. 와다는 1978년 8월 14일 오후 4시 30분경 학교 순찰 중 치카코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밝혔다. 말다툼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다. 와다는 치카코가 비명을 지르자 당황했고 그녀의 입을 막으려다 결국 그녀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치카코의 시체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 바닥 아래에 묻었다. 그의 아내가 집에 없었던 점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와다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다. 치카코의 시체와 함께 발견된 소지품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체는 이미 뼈로 변해 있었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와다의 진술이 모호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고의로 살해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수사는 와다의 집과 주변 지역에 집중되었다. 경찰은 와다가 26년 동안 어떻게 비밀을 유지했는지 조사했다. 놀랍게도 와다의 아내와 이웃들은 그의 범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와다는 평범한 경비원으로 특별히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는 수사관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평범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수사 과정에서 치카코의 가족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특히 치카코의 오빠 켄은 경찰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했다. 그러나 와다의 자수로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본의 형사소추시효 15년이 이미 만료되어 와다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없었다. 이는 치카코의 가족과 수사관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겼다. 와다 시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1978년 당시 일본의 형법은 살인 사건에 대해 15년의 소추시효를 규정하고 있었다. 2004년에 와다가 자수했을 때 이 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경찰은 와다를 체포할 수 없었고 그는 법적 처벌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남았다. 치카코의 가족은 이 결과에 분노했다. 그들은 와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약 1억 8천만 원, 약 17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 소송의 목적은 돈뿐만 아니라 와다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쿄 지방법원은 민사소송의 시효 20년 역시 만료되었다고 판결했다. 가족은 시체가 발견된 2004년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 발생 시점인 1978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판결은 치카코의 오빠 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15년이 지나면 피해자 가족의 감정이 무뎌지고 증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결코 잊지 않는다. 이건 터무니없다. 그는 살인자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본은 법치 국가가 아닌가?
치카코 이시카와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소추시호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후 2010년 일본은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소추시호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치카코의 가족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첫째, 정의는 시간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법적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피해자 가족이 2번 상처받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범죄자는 자신의 비밀을 오랫동안 숨길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와다 시냐는 26년 동안 침묵했지만 결국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의 끈질긴 싸움을 보여준다. 치카코의 오빠 켄은 동생을 위해 끝까지 싸웠고 그의 목소리는 일본의 사법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정의, 상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이다. 치카코 이시카와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법의 한계와 정의를 위한 싸움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